안녕하세요. 산정입니다. 여러분, 왕가 사는 남자 보셨나요? 저는 왕가 사는 남자 보고 요즘 완전 단종 아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제 SNS랑 유튜브랑 다 박지훈님 영상으로 도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지훈님께서 주연으로 출연하신 약한 영웅 클래스 1, 2를 이틀 만에 정주행을 하고 온 상태이고요. 조금 오래된 드라마라서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 말고도 단종아리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약간 같이 주접 떠는 느낌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단종아리를 하게 된 저의 서사를 약간 풀어드리고 싶은데 10년 전에 프로듀스 101에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 저장하는 그런 귀요미 윙크남으로 박지훈님이 이렇게 확 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푸듀 진심녀라서 진짜 맨날 투표하고 본방 다 챙겨보고 심지어 마지막 회는 한 3시간인가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친구 집 가가지고 새벽까지 볼 정도로 푸듀 진심녀였는데 사실은 이게 10년 전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박지훈님을 내 소년으로 픽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는 극강의 비주얼 파여가지고 노래 못해도 돼. 춤 못 춰도 돼. 내 눈에 잘생기기만 하면 돼. 약간 요런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아마 지훈님을 픽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10년 만에 스크린으로 박지훈님을 조우를 하게 된 거죠. 내 머릿속에는 아직 그 내 마음속에 짜장 하고 윙크 하는 그 지훈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스크린으로 만난 그는 너무 잘 컸다.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진짜 사전 정보 없이 왕가사는 남자를 보러 가서 저 배우가 박지훈 님인가? 아니면 박지훈 닮은 신인 배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일단은 1차로 놀랐고 다 보고 나서 박지훈님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역시 아이돌 출신이라 그런지 팬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자꾸 팬 서비스를 해주시면은 이 마음이 흔들려 안 흔들려 이 두근대 안 두근대 진짜 너무 팬 서비스 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왕가사는 남자도 2회차 관람을 했고요. 지금 약한 영웅도 다 본 상태입니다. 약한 영웅 그래서 볼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단종 아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종역이 되게 초연하고 아련한데 내면에 강한 힘이 느껴지는 결대된 연기가 되게 좋았다 생각을 하는데 약한 영웅에서도 좀 비슷한 결의 연기가 나오고요. 왜 장항준 감독이 약한 영웅을 보고 박지훈님을 캐스팅했는지 알겠다 싶은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약한 영웅 한 줄 평을 드리자면은 자칫하면 굉장히 유치하고 오글거릴 수 있는 소재인데 연출을 굉장히 잘 하셨다라고 저는 느껴졌고요. 특히 저는 클래스 1이 클래스 2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게 결국에는 고등학생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글거리고 좀 유치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클래스 1은 특히 좀 생각보다 좀 딥하고 고등학생들만 느낄 수 있을 법한 좀 미묘한 감정들을 굉장히 잘 풀어낸 드라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배우 캐스팅이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고 각 역할이 그냥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자면은 주요 캐릭터로 3명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로 연시은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의 단종 오빠 박지은 님이 연시은 역할을 맡으셨고요. 두 번째로 안소 캐릭터가 나오는데 최연욱 배우님이 맡으셨고 이제 세 번째로 오범석 역할이 나오는데 배우 홍경 님이 맡으셨습니다. 이 세 친구가 어떻게 친해지고 어떻게 또 일그러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시은이가 메인 주인공인데 시은이는 굉장히 외로운 친구예요. 부모님도 엄청 바쁘시고 시은이를 좀 방치하다시피 잘 못 돌봐주고 항상 혼자 집에 있고 친구도 없어. 전교 1등이에요. 공부만 무지하게 하고 공부에 되게 집착을 하는 친구이고 얘가 되게 체구도 여리여리하고 되게 약해 보여. 근데 마냥 약하지만은 않은 캐릭터예요. 이 속에 광기가 있다고 할까요? 일진들이 이렇게 툭툭툭 건들면은 다른 약한 친구들은
미안해 막 이렇게 쫄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시은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줘. 야 비켜 막 이러고 여리여리한 체구와 달리 속에 이제 깡따구가 있는 그런 친구로 나오고요. 다음은 이제 수호인데 수호는 원래는 UFC 유망주였어요. 그만큼 싸움을 진짜 잘하는 이 학교에서 싸움 짱이야. 근데 일진들처럼 양아치 짓은 안 하고 되게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좀 집이 가난해가지고 막 밤낮으로 알바 뛰고 학교에서 잠만 자고 그런 친구인데 대사 중에서도 자기가 수호천사다 약간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일진 친구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것 같으면은 나서서 제재를 해주고 약한 친구들도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런 캐릭터로 나오고 이제 세 번째 범석이는 다른 학교에서 전학을 온 친구인데 얘도 좀 상처가 많은 캐릭터예요. 전학을 온 이유가 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거예요. 일진 애들이 범석이를 툭툭 건드립니다. 사이즈를 보는 거야. 얘를 건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이제 전 학교 일진들한테 막 연락해보고 이랬는데 범석이가 왕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이 일진 애들이 범석이를 이용해가지고 시은이를 직접적으로 괴롭히지는 못하니까 시은이가 이렇게 깡따구가 있는 성격이다 보니까 범석이를 이용해서 시은이의 모의고사를 망쳐버려요. 근데 우리 시은이 공부에 집착하는 공부 집착남인데 내 모의고사를 망쳐? 시은이 완전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시은이는 싸울 때도 그냥 싸우지 않거든요. 이 물리의 법칙을 사용해가지고 작용, 반작용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하던 펜으로 막 찍고 막 책으로 막 두들겨 패고 약간 요런 스타일인데 여기서 이제 수호가 등장을 해가지고 시은이를 말립니다. 그 과정에서 수호가 약간 시은이가 마음에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시은이랑 우정을 약간 쌓아가는데 범석이가 일진들한테 이용을 당해서 시은이의 모의고사를 망치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죄책감이 들었나 봐요. 모종의 사건에 휘말린 시은이를 수호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수호랑 범석이가 구해주게 되면서 이 셋이 친해지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영이라는 여자아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범석이가 되게 상처가 많은 친구라고 했잖아요. 집이 부유한데 얘가 국회의원 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이미지를 쇄신하고 싶어서 그냥 입양을 한 아들인 거야. 가정폭력을 하는 거예요. 막 골프째로 때리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범석이도 상처가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영이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면서 범석이가 약간 일그러진 열등감이 생겨버린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 전 학교에서 범석이를 괴롭혔던 일진들도 자꾸 어디선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범석이를 자꾸 힘들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범석이는 또 그 트라우마와 이 영이라는 존재에 대한 일그러진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시은이랑 수호랑 이 관계에 대해서 막 회의감을 느끼면서 갑자기 자기 혼자 수호를 막 미워해. 수호가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고 수호가 자기 무시한다 생각하고 애가 막 삐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얘가 돈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 돈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시은이랑 수호를 좀 위험에 빠뜨리고 시은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에 수호가 싸움도 하고 이러다가 많이 다쳐서 코마 상태까지 이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시은이도 눈이 돌아버린 거야. 왜냐? 처음으로 애착을 가졌던 내 친구 수호가 코마 상태가 됐거든. 그래서 이 시은이가 수호를 다치게 한 친구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완전히 이 물리의 법칙으로 조사버립니다. 다른 사람들 싸울 때 내가 너 이길 거야 이런 마음으로 싸우잖아. 근데 시은이는 진짜 눈이 돌아서 나 너 죽여버릴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막 소화기 들고 가가지고 수호를 다치게 한 애들을 한 명 한 명씩 처단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UFC 유망주인 친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친구까지 덤벨로 막 찍고 막 이래가지고 수호를 위해서 복수를 해주면서 드라마가 끝나게 되는데 근데 진짜 캐스팅이 신의 한 수였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지우는 연시은 그 자체였고 최현욱은 안수 그 자체였고 홍경은 오범석 그 자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고등학생 중학생 이럴 때 가족보다도 친구가 진짜 중요한 존재일 때가 있잖아요. 시은이는 친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애착을 가졌던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마음을 동요를 하는지 그리고 시은이 말고도 범석이도 내면의 아픈 상처들이 어떤 방식으로 열등감으로 표출이 되는지 수호가 되게 성숙한 캐릭터예요. 그래가지고 싸워도 절대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제 이 수호도 이 친구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해나가는지 그런 점들이 되게 흥미롭고 유치하지 않게 잘 연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우정은 사랑 같고 어떤 사랑은 우정 같다라고 하는데
감독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시은이랑 수호는 서로 첫사랑 같은 관계다. 근데 저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너네가 사랑이 아니면 뭔데? 이게 우정이며 난 우정 다 없다. 그렇게 사랑으로 느껴질 정도로 애틋한 그런 관계성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장면이 저는 마지막 회에 시은이가 수호를 위해서 복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 한 명씩 한 명씩 처단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범석이를 찾아가요. 범석이 이렇게 두드려 패려고 이렇게 손을 확 들다가 도저히 못 치는 거야. 한때 친구였던 범석이가 너무너무 믿고, 근데 한편으로 너무 슬프고 우리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슬프고, 그러면서 도저히 이 주먹을 내리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정말 좀 슬프게 느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복도를 나가면서 이제 뒤에서 교장쌤이랑 선생님들이 나서 야, 너 뭐야? 너 누구야? 연시은 거기서 막 이러는데, 시은이가 학교 창문에 콱 하고 치면서 이제 뭐 이말 이렇게 욕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원래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소리를 치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뭐 이말 이렇게 욕하는 장면을 바꿨다고 했는데, 시은이가 사실은 클래스 원 내내 감정의 요동이 거의 없는 캐릭터예요. 항상 약간 이렇게 냉랭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캐릭터인데, 수호를 읽고 나서 나오는 이 울분이 막 터지는 그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클래스 1에서 시은이가 딱 한 번 웃음을 짓는 장면이 있거든요. 수호가 코마 상태에 이르기 전에도 다쳤던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때 이제 시은이가 수호가 먹고 싶다고 했던 도가니탕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가지고 주고, 수호가 뭐냐? 너 왜 이렇게 따뜻하냐? 징그럽다? 막 이러는데, 그때 시은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라마에서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도 시은이 처음으로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고 애틋함을 느끼고 친구라는 게 좋다는 거, 웃는 게 좋다는 거를 뭔가 깨닫는 장면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장면이었습니다. 또 싸움 씬이 진짜 많은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싸움 씬 말해보자면은 건달이 나오거든요. 진짜 못된 사람이야. 미성년자 막 이용해 먹고 돈도 뜯어내고 그런 진짜 악질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이제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깡패가 길수야. 길수 맞아. 길수 부하 역할을 석대가 하는데, 석대도 싸움을 뒤집어지게 잘하는데, 이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깡패 밑에서 일을 하면서 양아치 짓을 하는 캐릭터인데, 근데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와중에서도 그 안에서 가장 최선의 선한 행동을 찾아서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좀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느껴졌고, 시은이, 수호, 범석이가 길수 이 깡패 패거리들이랑 싸우고 막 그런 장면이 있는데, 폐 놀이공원 용마랜드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 경찰까지 대동이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건달이 진짜 치사하게 빤스런을 했어, 경찰이 오니까. 또 광기에 우리 시은이가 막 미친 듯이 쫓아가가지고 우리 수호 어떻게 같이 가야지. 왜? 시은이 사랑하니까. 시은이 사랑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가서 시은이랑 수호가 그 건달이랑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시즌 1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고, 또 마지막에는 석대가 길수랑도 이렇게 애자자 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풀 드라마로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클래스 2로 넘어갑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클래스 2는 클래스 1에 비해서 조금 가볍고 살짝 유치하고 좀 오글오글한 장면들이 좀 많기는 해요. 좀 더 코믹적인 요소를 많이 넣으려고 한 것 같은데, 애초에 주제 자체가 고등학생들이 낑짝낑짝 이렇게 싸우는 내용인데, 걷다가 이제 코믹한 요소를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유치해진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캐릭터 자체도 시즌 1 때 너무 셌어. 자꾸 그들의 잔상이 남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시즌2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이제 시은이가 시즌 1에서 애들을 다 두들겨 팼으니까 어떻게 강제 전학을 가게 됩니다. 범석이 아빠가 국회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니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는 다 시은이 전학을 못 받게 손을 다 써놓은 거예요. 시은이가 돌고 돌아서 경기도의 한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 학교가 진짜 막장 학교입니다. 애들이 막 담배 피면서 등교를 해. 막 오토바이 타면서 막 바랑바랑 하면서 막 등교를 해버리고 그래버리는 학교인데, 그 반에 일진 애가 또 시은이를 이렇게 톡톡 건들면서 약간 사이즈를 보려고 그랬는데, 우리의 시은이 절대 쫄지 않는다.
그 반에 일진도 좀 찌질해. 그래가지고 시은이를 건들지 않는데 이게 소문이 빠르잖아. 또 소문은 부풀려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시은이가 전 학교에서 애를 한 명 죽이고 왔다. 약간 이렇게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은이를 애들이 잘 안 건드려. 여기에 준태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친구는 소위 빵 셔틀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보냉백을 메고 다녀. 마음이 아프게. 거기다가 이제 빵이랑 막 초코우유, 딸기우유, 바나나우유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진들 아침을 막 챙겨주는 거예요. 막 이 친구는 초코우유 좋아하니까 초코우유, 이 친구는 딸기우유, 이 친구는 크림빵, 이 친구 초코빵 이러면서 아침에 가면 그 일과인 그런 친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일진이 준태랑 또 다른 친구들한테 핸드폰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뺏어와라 이런 식으로 시켜가지고 핸드폰 수급하는 일도 하는데 이 시은이는 안 건드렸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막 전 학교에 사람 죽이고 왔대. 이거 무섭잖아. 그러니까 시은이는 안 건드리려고 하는데 일진이 야, 왜 연시은 건 안 걷어와? 연시은 것도 걷어와. 이렇게 한 거야. 준태가 무서우니까 시은이 핸드폰을 몰래 슥 훔칩니다. 시은이도 그 사실을 알아요. 근데 더 이상 시은이는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왜냐면 전 학교에서 싸움 때문에 친구들을 많이 다치게 하고 시은이도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싸움 같은 거를 피하면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아는데도 그냥 됐다 이러고 이제 엄마가 인터넷 강의 강사니까 돈이 굉장히 많으니까 엄마한테 폰 사달라 해가지고 그냥 폰을 사버리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준태가 죄책감이 들었나 봐. 준태도 또 굉장히 착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시은이한테 이제 쫄래쫄래 가가지고 시은아 핸드폰 찾았어? 핸드폰 안 찾았으면 내가 핸드폰 살 때 돈 보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시은이가 완전 팩폭을 날려버립니다. 야, 내가 이 상황 뭔지 모를 것 같아? 너 진짜 비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태가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혼자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시은이한테 찾아가요. 그러면 비겁하게 안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나 진짜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줘요. 근데 시은이가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고 이제 나가려다가 내 생각에는 준태의 모습에서 범석이의 모습이 겹쳐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시은이가 너 작용 반작용이 뭔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준태는 굉장히 순수하고 착한 친구라서 좋은 작용에는 좋은 반작용이 따라온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훔쳐서 이제 상납을 했던 핸드폰을 다시 훔쳐가지고 전교생한테 다시 다 나눠줍니다. 귀엽게 또 쪽지에다가 그동안 미안했어. 서랍봐. 이러면서 자기가 훔친 핸드폰을 다 나눠주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진이 완전 화가 난 거야. 준태를 찾아가. 준태를 또도록 패려고 그러는데 준태가 이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시은이가 싸울 때는 자기가 항상 지니고 있던 펜으로 이제 싸우잖아요. 준태는 빵 셔틀이었잖아. 그러니까 빵을 마우스피스처럼 입에다가 딱 물고 이렇게 일진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이렇게 지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좀 맞서서 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은이와 준태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이런 관계가 생기고 여기에 고현탁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현탁이는 원래 태권도를 하던 친구였는데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태권도는 그만두고 이제 농구 동아리를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어떤 오해 때문에 시은이랑 싸우게 되는데 시은이 아픈 구석을 이렇게 살살 긁은 거야. 너 전 학교에서 사람 한 명 죽였다며? 막 이런 식으로 시은이가 수호 얘기만 하면 눈이 돈단 말이에요. 수호는 사랑이야. 그래서 눈이 돌아. 시은이한테 트리거가 될 말을 막 합니다. 고현탁이랑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오해가 풀리면서 둘 사이에도 관계성이 생기고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로 박후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싸움을 진짜 잘하는 친구예요. 이 주변 학교 애들끼리 1층 카르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말을 하면 살짝 오글거리긴 한데 여튼 1층 카르텔을 만들었어. 얘네가 미성년자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야. 깡패 행님 밑에서 일을 하면서 막 돈 세탁도 하고 오토바이도 그냥 훔쳐서
팔아버리고 애들 핸드폰 뺏어가지고 팔아버리고 이러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진 연합을 만드는데 그 카르텔의 보스가 나백진이라는 친구인데 이 백진이랑 후민이도 과거에 뭐 친구였고 뭐 그런 서사가 있는데 여튼간에 백진이가 후민이한테 일진 연합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이 후민이는 그런 거 싫어하는 친구예요. 이 싸움을 굉장히 잘해도 양아치 짓은 하지 않는 친구이고 근데 이제 후민이가 그 연합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연합에 있는 일진들하고 이제 싸웠단 말이야. 1대 막 17 막 이렇게 싸워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후민이가 잠깐 학교를 쉬게 돼요. 그 벌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시은이가 전학을 온 거고 그러는 사이에 일진들이 이렇게 까불고 있는데 후민이가 다시 학교를 복귀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일진의 기강을 싹 잡아가지고 후민이는 굉장히 시원시원한 성격이에요. 우리 학교엔 싸움 없다. 네가 시은이냐? 친하게 지내자! 막 이런 캐릭터인데 이렇게 박후민까지 해서 이 총 4명의 친구들이 또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고 나백진이라는 빌런 친구랑 박후민이라는 친구의 관계성 때문에 이 아이들이 또 막 싸우고 다치고 희생하고 이러쿵 저러쿵 이 우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이 시즌2입니다. 일단 인상 깊었던 장면을 좀 말을 해보자면은 일진연합 우두머리 나백진이라는 친구 뭐라 해야 돼? 오른팔인 친구가 있는데 금성재라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완전 사이코패스야. 그냥 또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애들 또드를 패고 다니고 그런 애인데 얘랑 시은이가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또 근데 우리 시은이는 펜으로 싸우잖아요. 근데 펜으로 금성재 왼쪽 발만 조진단 말이에요. 우리 시은이가 피지컬이 딸리다 보니까 한쪽만 조져. 그쪽을 못 쓰게 만들어서 싸움을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게 싸우고 나서 뒤늦게 이제 박후민이 이제 구하러 온단 말이야. 근데 시은이가 이렇게 지쳐가지고 누워서 후민이를 보면서 수호야 미안해 나 또 싸웠어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수호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펐고 그리고 약간 박후민이 제가 생각했을 때 시즌 1에 수호 같은 역할이에요. 좀 그런 모습에서 수호가 겹쳐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약간 앵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마지막에 이제 때로 싸우는 씬이 나와요. 연합을 해체를 하느냐 시은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연합에 들어오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제 때로 싸우는 씬이 나오는데 이 장면에서 나백진하고 박후민하고 1대1로 이제 맞다이를 한단 말이에요. 후민이가 졌어. 후민이가 져서 이제 넉다운이 되어 있는데 시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시은이가 손에 너클을 끼고 등장을 해요. 근데 너클을 끼는 거 조금 반칙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박후민이랑 싸울 때는 후민이는 이렇게 팔만 노렸거든요. 팔만 막 노렸어. 시은이가 등장해서 너클을 끼고 다리만 또 노립니다. 다리만 노려서 결국에는 또 시은이도 넉다운을 했어. 백진이가 아까 전에 박후민이 한쪽 팔만 노린 것도 너 계획이지? 그리고 너는 내 다리만 노리는 것도 너 계획이지? 오차범위 밖에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은이가 오차범위 아니겠지 이러면서 갑자기 뒤에서 넉다운이 됐던 후민이가 일어나가지고 나백진을 또들어 팬단 말이에요. 팔이랑 다리가 이제 아픈 친구를 이제 또들어 패는데 약간 이거 반칙 아닌가. 넉다운이 이미 됐는데 뒷방을 치는 거는 약간 이거는 약간 반칙 아니야? 싶긴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겨가지고 뭐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즌 3가 방영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저는 시즌 3가 꼭 방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즌 1이랑 2의 등장인물들이 합쳐졌을 때 그 케미가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고 무엇보다도 연시은을 연기하는 우리 지훈 배우님을 한 번 더 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즌3가 꼭 나오기를 약간 염원하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액션씬이 전체적으로 약간 현실성 있게 잘 그려진 것 같아요. 어쨌던가 시은이 되게 약한 캐릭터잖아. 완전 싸움을 갑자기 막 이렇게 흑화해가지고 잘해버려. 막 이러면 약간 엥? 했을 것 같은데 시은이가 이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가지고 막 흙도 뿌리고 막 한쪽만 노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치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현실적으로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액션 퀄리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게 봐가지고 재미있게 봤던 약한 영웅 후기였고요. 너무 뒤늦은 후기이지만 제가 단종 아리를 하다가 급하게 한번 찍어본 영상이라서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공감되는 포인트나 아니면 다른 좋았던 장면이나 뭐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누는 영상 찍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밌는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